예,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CPI 지수도 확인해야 되고, 원유 값도 확인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확인해야 되고,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도 보면은 외환 보유가 지금 IMF 공고 이하로 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03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치솟았던 그런 구간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습니다. 그때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3원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 월봉상 이제 완벽한 수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보시면은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외환 보유액이 4,382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94.3억 달러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좀 보시면은 뉴스 하나 보시면은 2008년도 여기 보시면은 지난 환율이 2009년 7월 이후로 1,300원을 넘어서면서 방어에 나섰지만은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감소폭이 117억 달러, 117억 달러 요만큼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빠졌는데 이게 지금 그거보다도 그거보다 덜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최대 폭의 감소는 아니고요. 외환 보유액의 기준이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 통화량의 5%, 유동외채 30%, 외국화 증권 등 투자금 잔액 등의 15%, 합한 금액의 100에서 150%의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 외환 보유액 비율은 98%로 2000년 이후로 사상 최저였다. 이렇게 이건 과거의 내용이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을 계속 주면서 올해 비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외환 보유액은 지금 현재 세계 9위 정도이고 그리고 4,30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한국은행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때 당시와는 좀 얘기는 달라요. 그래서 2008년도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환 보유액 들어가시면은 2008년도 3월 2,600억 달러였으나 리먼 사태 이후에 이게 지금 공급 감소가 2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까지 보유했었던 게 그거고요. 2017 그다음부터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외화 유동성 회수 등으로 2017년 말 3,800억 달러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게 이제 4,30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외환 보유액의 적정 수준 및 보유 비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면은 이거를 IMF가 이렇게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쌓아야 충분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미국채 등 대외자산에 투자됨에 따라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를 상실한 비용을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환 보유액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진 않다. 근데 IMF가 공고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게 지금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떤 한 방책으로 외환 보유액을 사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1,300원까지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외환 보유액 자체가 그래도 뭐 이때는 2천억 달러, 이쪽은 뭐 4천억 달러니까 두 배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5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좀 봐야 되겠고 사실 환율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지금 많은 악재들이 나온 상태에서 몇 가지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이나 또는 국가 간의 그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증시 자금도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뭐 120일 기준으로 보면은 17조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17조, 코스닥이 한 2조 6천억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빠져나갔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더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조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이 높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뉴스는 결국엔 뉴스일 뿐이고 자극적인 트래픽, 자극적인 영상이, 자극적인 그 문구가 있어야지만 그 트래픽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반드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환율을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지만은 환율을 반드시 체킹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원자재 수입과 그리고 해외 수출. 근데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은 환율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환차익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성과급 파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은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회사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원료로 하는 회사는 제외하고요. 그런 원료를 가지고 2차 가공하는 그런 특수 화학회사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 그런 회사들, 외국 지사에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힘든 시간이지만은 뭐 이제 주식을 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몰라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환율이 조금 1,200원대로 내려가는 것들 좀 확인이 돼야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